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4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긴축 경계감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이끌기 등에 힘입어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이 되면서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빠른 회복세 2차 전지주 탄력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새 신규 상장주의 따상 행보도 이어졌습니다. 애니 제작사 스튜디오 미르가 따상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 화려하게 데뷔를 마쳤는데요. 연초 흥행을 이제 기존의 로봇과 인공지능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 섹터별에서 이제 순환매가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섹터 그리고 종목군의 순환매 행보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김병수 PB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김병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비트나인입니다. 챗 GPT 데이터를 지식 그래프 DB로 구조화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챗봇 시장 확장에 따른 선장성이 주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성장성을 주목하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나인 챗 GPT 관련주로 오후에 상한가를 찍었다가 매물이 나오면서 26%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MD스테크가 상한가를 유지를 했고 오브젠과 포시에스 등도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성홍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체크해봅니다. 이성홍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영업이익률의 감소 부분을 매출의 볼륨으로 커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주사 기준으로 1조 원대의 영업이익이 가능함에 따라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는 해외에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있음에 따라서 해당 종목, 그다음에 해당 업종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에코프로의 탄력이 가장 강했고요. 에코프로 BM과 또 LNF까지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연속성 있는 행보로 다시 한번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데 잠시 후에 다각도로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신혁승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신혁승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테슬라 훈풍의 2차 전지주 투자 심리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 섹터 대장주로서 LG에너지 솔루션 잘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 종목으로 오늘장 정리를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양극재 업체 호실적과 테슬라 훈풍의 주도주 복귀 시동 중인 2차 전지주. 완성차 업체 질주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집중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입니다. 새해 들어서 테슬라가 훈풍이 불어오면서 양극재 업체 수주, 호실적까지 다양한 호재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주가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데 3월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령 확정 후에 성장성이 더욱더 주목받을 것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급등을 중심으로 LNF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까지 2차 전지주 대부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자동차 부품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글로벌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동반 성장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증권가의 실적 전망치도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 증가는 그대로 부품업체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평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주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정말 그 양극재 관련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2차 전지주가 비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테슬라가 또 급등을 해주면서 이 테슬라 효과의 대규모 수주 소식, 호실적까지 다양한 호재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조금 불거졌던 수요 우려 등을 조금 덮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섹터들이 이제 폐배터리까지도 좀 반응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2차 전지주가 다시 한번 좀 불태울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 있을지 호재 그리고 좀 저희가 체크해야 하는 리스크까지 신혁승 이사께 들어볼까요?
네, 1월부터 현재까지 로봇 AI 등 4차 산업 신사업, 신기술 사업들이 이제 굉장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2차 전지 섹터들이 작년 말부터 해서 약세를 좀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2월 들어서 굉장히 2차 전지 섹터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 어떠한 이유들이 있을까 보면 결국 저도 약간 좀 의아하긴 하는데 테슬라가 역시 대장주로서 전 세계 2차 전지 섹터의 대장주로서 위상을 좀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실적 희소성에 대한 부각,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에 대한 실적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오늘도 에코프로의 급등 양상을 나타냈지만 뭐 이러한 수주 기대감들 이런 것들 또한 이제 최근까지 AI나 로봇 이러한 섹터들이 워낙 강세를 나타내고 고점에서 지금 이제 주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섹터에 좀 투자하고 싶은 니즈들이 강한 그런 투자자들이 결국 2차 전지 섹터로 모여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서 외국인들의 쇼커버 이런 물량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코스피, 코스닥, 대차장고 모두 이제 조금씩 줄고 있어서 시총이 아무래도 큰 2차 전지 테마나 2차 전지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기관들 역시 작년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하락을 할 때 많이 팔아놨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이제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테슬라에 이어서 포드도 지금 할인 정책을 단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이제 테슬라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할인 정책을 이제 폈을 때 이거 이제 테슬라의 마진도 줄어들고 결국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주가가 극도로 이제 불안감을 나타냈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또 오히려 판매량 호조로 이어지면서 극적인 반등을 나타내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이제 가격 정책에 따라 소비자들의 니즈가 좀 이제 판매량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니즈가 이제 풍부하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되새겨 보면 반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작년부터 2차 전지가 이제 주도 섹터로서 큰 폭 상승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사실 가지지 않을 수는 없는데 물론 지금 실적이 결국에 제일 잘 나오는 섹터고 시장이 계속 커지는 분야이긴 하나 향후 이제 전기차의 가격 할인, 이런 마진 축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가받고 이런 부분을 판매량과 어떤 수주 등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가격 인하에 좀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 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딛고 이제 판매량이 계속 증대가 되니까 어쨌든 심리적으로 지금 훈풍이 불어오곤 있지만 앞으로 뭐 마진 축소라던가 또 IRA 같은 경우도 정책이 어떻게 좀 책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좀 뭐 주가에 또 여러 기업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수급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어쨌든 쌍끌이 매수로 견인을 좀 해주고 있는데 사실 수급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좀 2차 전지가 계속 간 게 이제 연속성이 받쳐줬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그 연속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성웅 이사께 수급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나눠서 일단 2차 전지주들을 살펴보면 크게는 양극재 업체랑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가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2,549억 원, 뒤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1,708억 원의 수치가 나타났고요. 뒤이어서 에코프로비엠, LG화학, LNF 같은 경우가 약 1,500억 원대, 그다음에 1,000억 원대 매수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삼성 SDI는 4분기 실적이 호전적이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우선 LG에너지솔루션의 외국인 수급 유입 같은 경우는 지수 추종령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추가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마진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매출 볼륨으로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극재 업체 중에서 LNF보다는 외국인 매수의 수급이 더 유입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 순매수 규모를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랑은 약간 다른 흐름이 나타났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수 추종령 자금에 좀 패시브 유입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양극재 쪽을 대표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NF,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순으로 각각 739억 원, 540억 원, 377억 원을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행태를 비교를 해보면 기관은 적극적으로 2차 전지 쪽은 매수를 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지금 이제 이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양극재 업체 쪽으로 수급의 유입 가능성이 기관 중심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겠고, 이 부분은 4분기 실적에서 에코프로 BM 부분의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가 강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다음 스텝 같은 경우는 양극재 업체 중에서 만약에 실제 수주 같은 경우가 나타난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즉 기관의 수급은 유입될 수 있으나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는 세론이 나올 정도의 주가 상승이 미리 나타났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 3월에 이제 세부 시행령이 확정이 되고, 또 최근에는 유럽형 인플레 감축법 소식도 들립니다. 사실 이제 이런 법안들이 나오면서 이 2차 전지주들,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의 공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캐파를 얼마나 빠르게 좀 증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대응을 하는 이 종목별로 좀 판가름이 좀 나게 됐는데, 이 우상향 성장에 더욱더 좀 속도를 붙이게 될지 궁금하고, 종목별로 움직임이 많이 달라질 텐데 2차 전지주 내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이 어딜지 신혁승 이사께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뭐 2차 전지주 하면은 결국 최선호주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금 뭐 기타 종목들은 좀 오래전에 이제 상장해서 작년부터 이제 대세 상승을 이루었고, 그다음에 작년 말부터 진행된 이제 좀 조정기가 있었으나 다시 이제 재상승 탄력을 받는 듯한 느낌인데, 그래도 결국 이제 몇 년 전, 1, 2년 전으로 돌아가 봐도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대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의 역할이 좀 클 수밖에 없다. 상장하고 뭐 상장 당시의 가격도 지금 아직 회복하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아직 모두 회복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최선호주로 좀 안정적이고 또 장이 조금 흔들려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또한 이제 그 상장 당시에 63만 원 정도 찍었는데 그 정도 수준을 이제 돌파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추세 상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이제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꼽아주셨고, 이제 2차 전지주를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이제 어떤 소식을 내놓는가, 뭐 판매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큰 방향성을 지금 끌어가고 있는데, 개별 종목들의 수주나 실적 소식에 주가의 탄력도가 또 이어서 결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2차 전지주를 투자를 할 때 좀 어떤 모멘텀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할지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성웅 이사께서는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실까요? 우선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 이 부분에 월별 데이터가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테슬라, 기타군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 증대, 그다음에 판매량, 볼륨의 증대, 그 부분을 우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우리가 그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좀 판가의 하락 부분, 양극재 판가죠. 여기에 더해져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매출 볼륨으로 커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는 양극재 판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돌아서는지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우선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비록 상승하기는 했지만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매출 볼륨의 커버를 보여줬고, 이 부분이 이제 양극재 판가 상승까지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를 저는 최선호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연결해서 좀 실적을 올해 실적 기준으로 대입을 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멀티플을 환산을 해봤을 때 LNF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희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함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최선호주로는 이제 두 분이 LG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또 에코프로비엠을 꼽아주셨는데, 앞으로 또 주가의 흐름과 뉴스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질주에 또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좀 상향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완성차 업계 외형 성장으로 부품업체들의 이익 확장세 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이성웅 이사께 들어볼까요? 우선 그 완성차 부분을 대입해서 보면 판매량 추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부품업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기 전에 현대차의 연도별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20년 기준으로는 성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매출 같은 경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역성장이 나타났었는데 2021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6조 6,789억 원, 매출액 같은 경우는 117조 6,106억 원의 수치를 나타났고요. 2022년 기준으로 이제 10조 원대 근방의 영업이익이 나타났습니다. 9조 8,198억 원의 영업이익, 그다음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142조 5,275억 원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30억 원 이상 같은 경우 넘어서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함을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구간 안에서 부품사 같은 경우도 실제 완성차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증가도 함께 살펴볼 수 있고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수치를 보면 한운 시스템 같은 경우가 2022년 기준에서 2023년으로 넘어갈 때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4,263억 원의 증가가 나타나고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위아, SL 모두 두 자릿수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가 나타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좀 고밸류를 받는 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성차의 그런 판매에 따라서 좀 실적의 부침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은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가에 많은 점이 좀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완성차 판매량 증가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는 특정 고객사의 매출이 편향돼 있는 기업은 조금은 지양을 하고 이제 해외 쪽의 매출 다각화가 나타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고객사에 너무 비중이 큰 회사보다는 좀 여러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회사를 좀 체크를 하자. 그리고 완성차의 판매량을 좀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증가가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부품 업체의 실적 개선으로 좀 이어지게 되는데 판가를 인상하게 되면은 완성차 업체의 글로벌 생산과 또 판매량의 확대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신혁승 이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2차 전지 섹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현재까지는 뭐 지금 그 2차 전지 업체들에서 뭐 완성차 업체로 이제 넘기는 이제 그 뭐 부품 가격이나 뭐 2차 전지 가격들이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향후에 이제 그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그 할인이나 가격적인 이제 하락 부분이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정가를 뭐 그쪽 부품 업체나 2차 전지 업체로 이제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그 완성차 부품차 업체는 뭐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이성우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듯이 뭐 펄을 뭐 높게 주고 이렇게 좀 멀티플을 높게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퍼주가 이제 굉장히 이게 그 PR이 낮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아서 상당히 그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나 그것이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이 잘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 판매량으로 그런 이제 마진이나 이런 그 판가나 이런 부분들, 판가 인상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결국 그쪽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또 경기 침체 이슈가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올해 극복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뭐 주가는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과연 경기를 판매량이 어떻게 좀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 이제 지난해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믹스 개선이 있었습니다. 뭐 SUV나 뭐 제네시스나 뭐 이런 고마진 차량들을 많이 판매를 하면서 어쨌든 영업 실적을 좀 받쳐냈는데 올해 뭐 라인업이라던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이 추세를 봤을 때 가장 수혜가 좀 크게 예상이 된다라고 좀 예상을 하는 부품주가 있으실지 신혁승 이사께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글쎄요. 이게 산업들을 좀 이렇게 지켜보면 결국 이제 내연기관차든 그 전기차든 어떤 것이 또 이슈가 될까 좀 생각해 봤는데 차량 경량화 이슈가 좀 부각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뭐 해봅니다. 그래서
뭐 좀 작은 종목 중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 좀 보고 있고요. 뭐 시가총액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뭐 굉장히 좋고 또 밸류에이션이나 뭐 기술적 위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내어주로 할까도 생각했는데 뭐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과거에 제가 뭐 1월 달에 말씀드렸던 뭐 넥스트 칩이라든지 4x4라든지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그 위치와 매우 동일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에코플라스틱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상승을 길게 끌어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지금 차트상으로 위치해 있는 데다가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다. 차량 경량화 관련주로 에코플라스틱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 증권업계에서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의 매력 포인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밸류에이션 지금 뭐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부품사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탑픽은 어떤 종목을 생각하시는지 이성웅 이사께 이어서 들어볼까요?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의 주가 수익 비율은 한 7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싸냐 비싸냐, 한 7배 싸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면 조금 낭패죠. 이게 왜냐면 자동차 부품주는 밸류에 대해서 싸게 거래되는 뭐 한 7배 정도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뭐 한 이 정도 뭐 시장에 좀 적정한 가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면 아까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간 부분은 해외 매출 다각화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품 같은 경우가 새롭게 전기차의 진화 아니면 이 부분에 한 단계 더 경량화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핵심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같은 경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가 나아가는 스텝, 그 스텝 안에서 이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에서 우리가 테슬라와 비슷하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확장, 그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에서 센터로 설 수 있는 그 요소를 갖춘 기업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오토에버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대오토에버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제 질문을 연속해서 드려보고 싶은 게 이제 이성웅 이사께서 또 한때 SM을 또 내어주로 가지고 오셨었잖아요. 엔터주 쪽으로 이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으신데 오늘 이제 SM과 카카오의 또 뉴스가 있었잖아요. 이제 카카오가 2대 주주로 지금 올라섰는데 기존에 사실 시장에서 너무 좀 알려졌던 뉴스여서 그런지 좀 세론이 좀 출회가 되면서 카카오는 오르고 SM은 매물 추세에 좀 이제 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SM엔터의 또 이수만 대표 PD가 이제 법적으로 뭐 대응하겠다 뭐 이런 뉴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들어볼까요? 최근에 엔터 업종의 추이 대비해서 SM이 강했습니다. 이 요소 같은 경우는 뭔가 기다리는 게 있었겠죠. 실적, 여기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실적 부분의 가능성을 보여줬었고요. 거기 더해져서 오늘의 주가 추이 같은 경우는 91,000원이라는 단가 같은 경우를 우선은 캡을 씌운 겁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의 변동성은 커진 거고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카카오 그룹의 인수를 통한 시너지 효과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플랫폼 관련주들의 가장 숙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성장에 대한 접근이었는데 카카오가 실제 SM의 인수 그 부분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카카오의 플랫폼 부분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그 점을 기억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의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 이제 SM엔터를 또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 부분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은 정말 변동성이 큰 장세였습니다. 자, 다시 화려한 비상을 준비 중인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전방 산업의 호조세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자동차 부품주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트렌드, 글로벌 위상이 강화된 K 브랜드 속에서 고속 성장 엔진으로 달려갈 종목들 잘 선별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실적의 테슬라 훈풍까지 2거래 연속 급등한 에코프로 보이고요. 코스닥 상장 첫날 따상에 성공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애니 제작사죠. 스튜디오 미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코난 테크놀로지 등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은 오브젠과 롯데칠성, 다날 만나보겠습니다. 오브젠부터 보겠습니다. 챗 GPT 열풍에 네이버의 서치 GPT 출시 예고까지 더해지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주주인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업을 강화하며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30일 코스닥에 입성한 후 단 하루를 제외하고 상승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8% 정도 상승하면서 7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롯데칠성 보겠습니다. 지난해 음료와 주류가 모두 견조한 매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실적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제품인 처음처럼 세로의 매출 증가 추세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2%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날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페이코인이 상장 폐지를 면하고 3월 말까지 거래가 연장됐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장중 17%까지 올라왔지만 다시금 흘러내리면서 7%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KB금융 실적이 발표가 돼서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작년 순이익이 4조 4,133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익 증가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로써 3년 연속 최대 순이익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최대 실적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대로 역시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했는데 KB금융의 실적 어떻게 보셨을지 김병수 PB님께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KB금융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침 말씀하신 대로 3년 연속으로 최대 순이익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고 4.4조죠. 4조 4천억 원이 나올 정도 굉장히 역대 최대 실적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이제 1위 업계를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이자 이익에서 한 18.9%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결국 금융지주사가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현금 배당 성향을 26% 유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한 3천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금융지주사 또는 이런 지주사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크래프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작년 3분기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었고 올 1월까지도 4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2022년 연결 영업이익이 7,500억으로 나왔는데요. 컨센이 일단 7,150억이었어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실적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익이 한 7,150억 원대가 컨센서스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 400억 원가량 넘어가게 되면서 대략 한 15%가량 전년 대비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연간 매출이 1조 8천억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이 됐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지 않았나 그리고 살짝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2023년에도 좀 이제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시도를 보이고 싶고 특히 4분기 실적에서도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원 이상 나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의 이제 게임 배틀그라운드가 앞으로 이제 인도 시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지가 다시 한번 충분히 관심사가 아닐까라고 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KB금융과 크래프톤 실적을 짚어봤고요. 그러면 오브젠부터 다시 종목으로 넘어가서 김병수 PB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의 상장 후 시장의 러브콜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상장 시기를 참 잘 탔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인데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오브젠의 기술력 그리고 네이버 인공지능 사업 확장에 따른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 공모청약에서 한 5.97대 1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상장 이후에 오랜만에 따상을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지난 3일에 서치 GPT를 선보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요.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와 이제 AI 기술을 접목한 마테크 솔루션을 적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로 알려져 있죠. 오브젠의 지분의 6.96%가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이버 클라우드와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를 좀 살펴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네이버 클라우드의 이제 플랫폼 기반형 서비스라고 알려져 있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SaaS를 솔루션을 공동 개발 중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2023년 올해 출시 예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 네이버 클라우드의 이제 SaaS 중심으로 해외 시장도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개인들의 매수가 몰리게 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인 매수세까지 조금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연일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1월 30일에 상장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단 하루를 제외하고 상승하면서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좀 더 긴 시각으로 홀딩해도 좋을지 궁금한데 아니면 또 신규로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어떤 포인트를 기회로 보면 좋을까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에 상장을 해서 그날 더블 36,000원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 이후로 거의 2배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75,000원으로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브제인 같은 경우에는 뭐 목표가라든지 아무런 뭐 저항가라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기관과 외인이 좀 매도를 나서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인 매수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제 살펴보실 때 좀 투자를 나가시다 65,000원 선, 7만 원 아래 선으로 내려갔으면은 다시 한번 투자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칠성 보겠습니다. 지난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올해 실적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신제품인 처음처럼 세로의 성장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로 혹시 드셔보셨나요? 많이 먹어봤습니다. 네, 세로의 매출 성장세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 올해 전체 성장의 키포인트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이제 제로와 세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2022년 매출이 한 2조 8천억 원 가량 나왔었는데 13.4% 성장하게 되었고 영업이익 또한 2천억 원 가량 나오게 됐습니다. 22% 가량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로 제품군은 이제 탄산음료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펩시콜라, 라임이라든지 이런 비롯해서 제로 콜라, 제로 탄산음료 쪽에서 매출이 한 18% 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핫식스, 이제 에너지 음료죠. 에너지 음료에서도 제로 슈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매출이 한 28% 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로가 나왔었기 때문에 세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 실적이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5천만 병이 돌파가 됐습니다. 4분기에 소주 매출액만 26%가 증가할 정도로 세로 열풍이 좀 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유통주다 보니 주가 상승이나 좀 변동성이 좀 작은 주식이었는데 건강을 고려하는 좀 요새 이제 세대들의 건강을 고려하는 이제 제로 제품군의 트렌드에 좀 수혜를 받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하향하던 주가도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위로 이제 방향을 트는 모습입니다. 21선 위로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왔는데 추가 탄력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2.6%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고가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 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18만 원 선까지는 한번 지지선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한 15만 원 선, 바로 어제 급상승의 좀 아래쪽에 보이는 15만 원 선을 지지가로 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신다면은 롯데칠성 이번 4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도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 지지가는 15만 원, 저항가는 18만 5천 원 선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다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코인의 거래가 50일 더 연장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장 폐지는 되진 않았지만 이게 한시적 연장 거래여서 오늘 다날의 상승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코인과 좀 관련이 깊은 종목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페이코인이 예상을 깨고 상장 폐지를 면했다라는 게 기사 제목이었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소식도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다가 마지막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국내 5대 코인 거래소로 알려져 있죠. 뭐 업비트를 비롯해서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이렇게 코인 거래소 5대 코인 거래소에 닥사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닥사에서 페이코인에 대해서
회의에서 상패를 논의하다가 3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방안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에 발표가 되었는데 연장 발표 이후에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65%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날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을 좀 보였지만 이 주가 상승의 의미가 과연 다날의 뭐 앞으로의 이제 성장 전망성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이라든지 요거에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변동성에 좀 주목하는 테마성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업계에서는 모두가 상장 폐지를 예상했을 정도인 페이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변동성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윗꼬리를 많이 달았는데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투자자분들이 어느 방향에 좀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굉장히 큰 이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코인에 조금 집중이 돼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논의될 정도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날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지금 만약에 진입을 하시거나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지가나 저항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6,0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다면 다날에 또는 페이코인에 뭔가 호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5,000원 선으로 좀 넓게 보시고 투자 이어나가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은 오브젠과 롯데칠성 그리고 다날 점검을 해봤습니다. 올해 주가를 이끌어갈 신성장 모멘텀의 확장성을 따라서 매매 포인트 잘 공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병수 PB님, 에코프로 HN, 이성웅 이사님, 아이패밀리 SC, 신혁승 이사님 위메이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세 분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본인들의 사진을 보시면서 지금 만족스러운 또 웃음을 이렇게 또 짓고 계시는데, 자, 종목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혁승 이사님의 위메이드부터 좀 만나볼게요. 뭐 미르엠 글로벌의 동시 접속자 수가 뭐 정말 뜨겁고 위믹스 가격도 비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들어볼까요? 네, 못생긴 줄 알았는데 사진으로 저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더 못생긴 것 같네요. 예, 뭐 오늘 그 내일을 여는 유망주 내어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제 뜬금없이 갑자기 또 왜 위메이드야 뭐 이러실 수도 있고, 뭐 워낙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상처를 많이 남긴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뭐 별로 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식을 사서 먹을 자리가 되면은 그래도 좀 한번 접근해 본다는 생각으로 자리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최근에 로봇이나 AI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쪽 섹터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이제 지속되고 있고, 대장 그 섹터로서 거의 이제 죽지 않고 있는, 조정이 나올 만하면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만만치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제 4x4 말씀드렸을 때도 그 VFX나 콘텐츠 제작 뭐 이런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또 그게 또 생성 AI 쪽으로 연관이 되면서 급등을 나타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게임주 쪽으로 한번 그 순환매가 좀 돌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위메이드 가지고 나왔습니다. 게임주에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일단 그 중국발 그 리오프닝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한령이 해제되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의 판호 발급이 작년 말에 이제 시작됐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달 28일에
넥슨이라든지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등이 보유한 게임 다수가 이제 판호를 이제 발급하기 시작했고, 또한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이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관찰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세로 우리가 그 과거에 그 뭐 상처를 줬던 그런 부분이 그 P2E에 대한 회복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이제 살아날 그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또한 이제 위믹스 코인이 이제 상장 폐지로 인해서 악재가 어느 정도 기반영된 상태고,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어느 정도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그 위믹스 코인이 국내에서는 그 상장 폐지가 되었지만, 물론 해외에서도 상장 폐지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뭐 그래도 지금 거래되면서 지금 그 안정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위메이드가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P2E 시장을 정말 뜨겁게 이끌었던 위메이드 삼형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위메이드가 뭐 한때는 24만 원의 주가를 뽐내다가 지금은 이제 4만 원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좀 설정을 해두고 전략을 세워가 볼까요? 네, 그 지금 그 블록체인 게임 미르 M, 그것이 이제 그 글로벌 버전이 이제 뭐 출시가 됐고, 동접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그런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은 결국 그 61선을 막 돌파하는 위치에 있는 종목을 찾아서 발굴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61선 밑에 있는 종목은 어떠한 종목도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종목은 결국 61선 밑에서 기나긴 횡보를 하다가 이제 막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그 61선을 막 돌파하는 양봉에서 매수를 하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했으면 더 좋은,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가질 수 있겠으나, 지금 어쨌건 간에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약간 이제 횡보하면서 61선을 받치면서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현재 오늘 종가가 46,100원에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좀 보수적으로 지금 현재가부터 44,500원 수준까지 61선을 타고 간다는 가정하에 거기서 매수 구간을 잡으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목표가는 저는 뭐 기존에도 종목에서도 목표가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은 안 드리고 그냥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지만, 1차적으로 6만 원 수준,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뭐 또 이 종목이 또 여기서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또 다른 종목도 가는데 게임주들 안 가면 이제 속상하니까 42,000원으로 짧게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61선 그 돌파하지 않는 그 아래에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도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또 신조를 좀 들려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위메이드를 지금 꼽아주셨습니다.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그 투자자들이 위메이드냐, 위메이드 맥스냐, 약간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탄력은 좀 이제 위메이드 맥스가 좀 더 보여주니까, 혹시 이제 이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좀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지 좀 의견을 들려주시면. 둘 다 뭐 상관없습니다. 뭐 때로는 위메이드가 먼저 변동성을 보여줄 때도 있고, 위메이드 맥스가 더 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위메이드가 먼저 이제 그 상승을 좀 강하게 어제 그제도 상승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위메이드 맥스도 그렇고 위메이드도 그렇고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보면은 위메이드가 훨씬 제가 볼 때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러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홍 이사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노 마스크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화장품이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색조 화장품 전문 회사고 롬앤이라는 브랜드가 좀 대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매출 성장세 기대하시는지 스토리 들어볼까요? 우선은 뭐 화장품 쪽도 LG생활건강은 실적이 잘 안 나왔었고, 아모레 그룹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차별화가 됐었어요. 1분기 기준의 실적까지 화장품주는 좀 미리 실적을 땡겨오는 경향이 있었죠. 바닥 대비 한 50% 정도 대형업체들은 올랐었고,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모멘텀에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의 면제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이 비자 발급 면제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중국의 패키지 관광이 형성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프리하게 좀 진출할 수 있는 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겠고요. 색조화장품과 관련된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지난 내여주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던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ODM 업체죠. 코스맥스 또한 ODM 업체입니다. 이 기업, 즉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가 ODM 업체에 직접 제품 같은 경우를 맡기는 거죠. 마케팅이라든지 이쪽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세일즈를 담당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조 원가 같은 경우가 크게 들지 않아요. 비용이 적게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ODM 업체보다는 영업에 대해서 활성화가 나타나면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기본적으로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1,100억, 1,200억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화장품주 중에서 다른 ODM 업체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한 절반 정도의 주가 수익 비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 특화가 돼 있고 우리나라 여기 동남아는 조금 부진하죠.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 과연 지난 실적의 영광을 커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큰 체크 포인트일 텐데요. 이제 중국 시장 단기 비자 면제로 열리면 그 부분의 가능성까지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의 오픈에 또 힘입어서 실적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상단 어디까지 좀 열어둘까요? 주가 추이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한 9,000원대 가격대에서는 저점을 형성을 했고 반등이 나왔고 지금은 한 14,000원, 14,100원 이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눌려줄 때 한 13,700원 이 정도 가격을 말씀을 드리고요. 리오프닝단에서 화장품주 중에서 좀 매매를 붙어볼 만한 종목이기에 목표가는 전고점 수준 한 17,000원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1,000원인데 아마 중국 쪽의 이슈가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한 11,000원의 손절가에 도달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전고점 정도 수준으로 1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명수 PB의 종목 에코프로 HN 가보도록 하죠. 오늘 뜨거웠던 그 에코프로 기업에서 환경사업 부문이 이제 분할된 기업입니다. 글로벌 친환경 기조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미세먼지 좀 극성이니까 지금 날씨에도 좀 알맞은 종목인 것 같은데 올해 성장 포인트 들어볼까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서부터 분할되었다. 환경사업 부문을 분할해서 분할 신설 법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친환경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클린룬 케미컬 필터 아니면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이런 거를 이제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출 구성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에서 한 35%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에서 한 32% 그리고 클린룬 케미컬 필터에서 31%에서 333으로 매출이 나눠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결국에는 국내 유일의 친환경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유일한 그 친환경 쪽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 매출이 이미 공개됐는데 2,182억이 나왔습니다. 한 140%가량 성장하게 되었고 영업이익도 한 415억 원으로 199%가량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과 함께 이제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이 얼만큼 성장했느냐가 이제 에코프로 HN의 실적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22년 1분기에는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이 매출이 한 9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4분기에 이게 284억 원으로 나오게 되면서 한 3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도 1분기에는 대략 한 44억 원가량의 매출이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284억 원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도 10배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에코프로 쪽에서 환경사업의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에코프로 HN의 시장 또는 주가 상승이 기대될 것 같은데 경기 불황에 따른 이제 반도체 산업은 아마 투자가 축소될 것이다라는 게 좀 리스크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요 고객사의 투자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특히 미주 법인의 설립이나 미주 쪽, 북미 쪽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23년에서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시멘트 업계에서 환경 규제가 좀 많이 강화되고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 수요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나 이런 영업 활동에서 수주가 아마 확대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과의 공급 계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 그리고 시멘트
업계 쪽까지도 아마 매출이 또는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정책과 이제 수주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새해 들어서 30% 정도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 어디까지 보시는지 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월 3일부터 지금 오늘 종가까지 대략 한 27%가량, 30%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인 매수세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고점이 한 65,000원, 66,000원 선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한 49,000원 선을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당장 바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주가가 많이 오른 모습이기 때문에 한 53,000원 선으로 눌렸을 때 주가 만약에 투입할 수가 있다면은 조금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종목을 좀 들어봤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내일 여는 유망주로는 신혁승 이사의 위메이드, 이성웅 이사의 아이패밀리 SC, 김병수 PB의 에코프로 HN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돌려보시면서 포트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이성웅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